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조금씩 이제 양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카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느 선에서 미국 간에 이제 합의가 될지는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만이 제대로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면서 자세한 얘기는 밝히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기자들이 물어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지난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려다가 안 간 이유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첫 번째,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 부분 중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이미 풍계리 핵실험은 실험장은 이미 폐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창리 미사일을 발사장하고 이제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사찰을 수행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 우리 정부 당국에서 밝힌 말로는 이제 참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 정부가 밝힌 바로는 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관과 사찰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참관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강연을 들으러 오신 것처럼 와서 저 그냥 보고 가시는 거예요. 제 몸속을 뜯어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연자의 몸과 마음으로 왔는지 그냥 관찰만 하시고 가는 거고, 사찰은 제 옷을 다 벗겨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트를 얼마나 열심히 해갖고 왔는지, 강연을 충실히 하려고. 응? 자료는 얼마나 조사하고 왔는지 저한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찰은 그런 걸 다 묻는 거예요. 또 사찰 중에는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만 하는 사찰이 있고, 김정은이가 싫어해도 반드시 정말 비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기 위해서 강제로 사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 사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IAEA의 그 사찰 관련 규칙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을 사찰할 때는, 사찰을 합의할 때는, 이것도 미국도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다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거를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냐, 이것만 이제 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반드시 강제 사찰이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폼페이오 방북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2차 미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사찰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일반 사찰이나 특별 사찰이나까지는 진도가 안 나갈 겁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사찰, 즉 부분 사찰 정도는 이번에 어느 정도 상당한 깊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냐? 영변 핵시설. 영변 핵시설에 대한 일정 수준의 국제적인 사찰은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 정도 선에서 1차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좀 더 진도가 나간다면 미국이 바라는 ICBM, 즉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의견에 접근을 볼 가능성이 있다. 왜 제가 부분 핵시설 그런 폐기라든가 ICBM 같은 어떤 특정 무기를 없애는 거에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면,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차적으로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이내에 한 60~70%의 핵무기만이라도 폐기가 된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본다면 부분적인 이런 핵 폐기를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 완벽한 100% 포기를 추진하겠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미국의 전략이 엿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영변이라든가 ICBM, 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추가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있잖아요. 핵무기. 아까는 핵시설이고, 현재 20개에서 7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가지고 있는 핵무기 중에 부분적으로 10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상징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겁니다. 미국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미국이 종전선언에 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선택지가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종전선언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미국은 이제 종전선언도 사실은 종전만 별도로 선언한 사례는 국제적으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정부가 사실 종전선언을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맨 먼저 그거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거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하기 전부터 종전선언 연장하겠다 해버리니까 그걸 북한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받아도. 그래서 받아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난장판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국제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고 그냥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그 서문이나 그냥 1조, 2조 정도에 이 정도로 이제 전쟁은 끝낸 걸로 한다. 그러면서 쭉 나가는 게 종전선언의 과거 관료예요. 없는 거를 지금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다루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북한의 부분적인 핵무기 또는 핵시설의 어떤 폐기에 상응할 정도로 상징적으로 왜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트럼프도 11월 선거에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6.13 지방선거에서 이런 그 정상회담 때문에 엄청난 정부 여당이 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외교안보 문제를 하더라도 국내 정치에 활용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정치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국내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한 상징적 수준의 어떤 선언적 내용만 담는 그런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 그거를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서 논의를 하는데 왜 이거를 공표할 수가 없느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죠. 정상 간의 대화 내용에 담길 얘기를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긴박하고 이슈 하나하나가 비핵화, 종전선언 이것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이슈거든요.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에서 볼 적에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북한에 가서 협상을 하고 오더라도 그 협상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미국 정상회담이 굉장히 뭐라 그러면 극적인 효과를 내서 트럼프의 어떤 국내적인 선거 전이 됐든 후가 됐든 그런 입지를 다지는 데 활용할 수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트럼프의 어떤 외교적인 치정으로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절대 미리 공개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이건 이제 핵 문제와 관련된 얘기고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외교안보를 평생을 다룬 사람의 입장에서 한 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을 방북할 때 줘야 할 미션 제가 보기에는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션을 줬든 안 줬든 저는 반드시 우리 정부가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첫 번째로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유럽과 미국이 앞장을 서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대로 둬서는 이건 북한 인민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방 선진국의 또 유엔이 채택한 인권 규약의 기준에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직접 다뤘어요. 직접 다뤄가지고 지금 유엔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까지도 채택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현 유엔 사무총장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하고 그다음에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이 직접 얘기했어요. 유엔 문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남북 간에 미국 간에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왜 북한 인권 문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냐? 굉장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좀 똑바로 좀 잘 다뤄달라. 이렇게 직접 유엔 문서에 아주 거기 명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미국의 체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상징이 뭡니까? 인권.
이건 자연 천부인권이에요. 보편적 권리예요. 이건 국제사회 일치된 합의점입니다. 합의 내용입니다. 이런 인권을 무시한다고 북한을 그렇게 밀어붙여놓은 미국인데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한마디도 못한다. 미국이 한마디도 못하면 쉽게 얘기해서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많은 지렛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을 바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미국은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엔 송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미국 시민과 미국 전사자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미국이 아니죠. 그건 미국이 아닌 거예요. 미국이 미국다워야, 미국다움을 인정받아야 할 부분은 바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줄까 봐서 우려하지 말고 거꾸로 미국이 인권 문제를 하도 세게 얘기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미국이 얘기하는 인권 문제를 안 들어주면 야 이거 비핵화할 때 경제 제재 해제해달라고 해봐야 이거 안 되겠는데 김정은 말하자면 수뇌부에서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